상법상 집합보험. 집합보험은 화재보험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집안에 텔레비가 있어요. 근데 뭐 다 이제 가정 공동체 거지만 뭐 막말로 텔레비는 남편이 사고 에어컨은 부인이 사고 뭐 이랬다 칩시다. 그러면 그 화재보험 들 때 그걸 다 따로 줄 수 없잖아요. 같이 묶어서 보험을 든다고요. 피보험자는 서로 이제 여러 명이겠지만 그런 걸 이제 집합보험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창고에 물건이 1번부터 보험계약 당시에 1번부터 1, 2, 3, 4, 5, 6, 7, 8, 100개까지 있다 쳐요. 근데 이게 물건을 뭐 만약에 화재보험 기간 1년이라고 치면 계속 화재보험 때문에 이걸 출호도 안 하고 그냥 보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물건 팔 거 아닙니까? 막 계속 팔고 또 들어오고. 그래갖고 나중에 화재날 때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90번까지는 이미 다 팔렸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91번부터 뭐 예를 들어 190번까지 있다. 그럼 보험계약 당시에는 91번보다 100번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90번 100번까지만 보상해주고 나머지 거는 보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한 게 집합보험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까 집합보험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화재보험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소리가 통치게 있다고 그러네. 이게 틀렸어요, 이거. 좀 이거 문제가 쉽네요. 1번입니다. 집합대명의 일괄하여 보험 목적을 한 때에는 아까 얘기했던 텔레비는 남편 거, 에어컨은 집사람 거, 피해자의 가족과 사익을 물건도 보험 목적에 포함되어 한다. 네, 맞다고 그랬죠, 아까. 맞는 얘기. 집합보험 계약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용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맞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집합대명을 일괄하여 보험으로 확정된 때 이런 경우입니다.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에 있는 거는 계약 당시에 그걸로 본다. 보험 목적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니까.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면책조항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면책조항에 관련된 거는 이제 해상보험, 같은 해상보험인데도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면책조항과 운송보험 면책조항이 틀려요. 또 적하보험하고 선박보험도 틀립니다. 근데 운송보험하고 일반 그 해상보험이 적하보험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해상보험의 성격은 영국에서 나왔거든요. 최대 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 almost good pace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남자한테 너 다른 여자 이쁜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 지나가 절대 눈 돌리지 마 이랬는데 눈 돌렸다. 그럼 바로 그냥 너 헤어져. 이렇게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운송보험은 아닙니다. 해상보험이 최대 선의 원칙이다. 면책조항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런 문제가 몇 문제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요. 상법상 운송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누구한테 수령할까요? 송화인으로부터 수령하겠죠? 수환이 인도할 때까지. 송화인으로부터 우리 저걸 보시면 킥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킥 서비스의 물건 딱 받아서 넘길 때까지 그 기간 안에 생긴 손해가 운송보험입니다. 뭐 운송자 그 사람이 다친 거, 오토바이에 다친 이런 거 아니고, 이거 맞는 얘기죠.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아까 나왔었죠. 맞는 거죠. 운송보험의 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규율을 합니다. 운송보험 계약은 최대 선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갈 때 당신은 여기 이페스 코리아에서부터 강남역까지 한남대교로 가세요 했는데 차 막혀 동호대교로 갔어요. 그래도 돼요. 하지만 해상보험은 아까 말한 뭐라고 그랬어요? 최대 선의 원칙, 굉장히 엄격하다고 그랬죠. 그 가는 길을 이탈해서 갔다. 면책입니다. 운송보험과 틀려요. 이게 틀린 거지. 효력을 잃는다 했으니까. 그거랑 또 헷갈립니다. 또. 보험사고가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지. 당연히.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 송화인으로 받고 수화인까지 갈 때까지가 내 책임이니까 이 사람도 고의 중대한 과실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맞는 거니까 틀린 건 요게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노선을 바꿔도 해줍니다. 다만 이게 해상보험 계약이었다. 그럼 맞는 내용이죠.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한번 보자고요. 옳지 않은 거. 선박이 보험계약 정황이 발항이 아닌 사람들을 해야 돼요. 여자가 눈 돌리지 마. 눈 돌리면 안 돼요. 발항이 아닌 다랑이 출항했어요. 면책입니다. 책임 안 집니다. 맞아요. 아까 최대선의 원칙. 선박이 보항계약 정황이 도착항이 다르네. 이것도 면책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선박이 정당한 사유에 보험계약 정황에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니 아니한다.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만 선박이 손해 발생 전에 원활항로 들어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책임진다는 얘기잖아. 틀렸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가면 면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면책이지. 이거 다시 왔어요. 이렇게 간 경우에 면책입니다. 이런 경우도. 왜? 이미 이탈했잖아요. 이렇게. 아까 엄격함을 벗어났잖아요. 이게 틀렸죠.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또한 지연도 면책이에요. 면책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해상보험은 굉장히 엄격하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공부하시면 운송할 때 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은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 책임보험 계약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죠. 우리 보험계약은 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 대리인 또는 상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용자 우리 책임,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까지 같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법에 있는 규정인데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책임보험 피보험자는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제 우리 피해자 직접 청구라는 내용이 있는데 보험자, 피보험자, 제3자 이 양반이 가해자고 이 사람이 피해자예요. 이 사람은 여기다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또 이 사람은 보험금 청구권이 있어요. 이렇게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직접 청구를 보험회사에 할 수 있어요. 또 얘의 보험금 청구권보다 이 사람의 직접 청구권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직접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자가 그냥 보험금 물어줘 버렸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사고를 났을 때 현장에서 이미 보상해 줬어요. 다.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근데 보험회사가 직접 청구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물어줘 버리면 이 사람은 이중보상 되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청구해서 청구가 들어오는 건 관계없는데 직접 청구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한테 반드시 통지해줘야 돼요. 야, 너 보상해준 적 있어? 없어?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중배상을 방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맞는 얘기 되겠죠. 책임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보험가액. 책임보험 가액은 보험 가액이 없어요. 어떤 차를 망가뜨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배상 책임이니까. 뭐 마이바흐로 사고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00만 원짜리 차를 사고 날 수도 있고, 그 사고 날 때 금액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험 가액이 배상 책임 보험 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사고 난 계약할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네 번째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계약에서 보험자, 제3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직접 청구권이. 아까 이 사람이 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보험금 청구할 수 없죠. 보험금액을 이 사람이 피보험자가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줬어. 그럴 때는 청구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상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이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피보험자 지금 못해요. 네. 지금 못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상해줬어. 그럼 이 사람은 받았잖아요. 그때는 청구할 수 있죠. 제3자, 이 사람.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 직접 청구를. 이 사람이 손해가 2억 났어요. 자동차 보험 무한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 대물로 치자고, 대물. 대물은 유한보험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뭐 트레일러 얘기했지만 1억짜리밖에 안 들었어.
그 보험회사한테 이 사람이 2억 달라는 거야. 자기 손에 2억 났다고. 그 보험회사가 2억 물어줘요? 아니죠. 얘가 1억 들었으니까, 야, 얘가 1억밖에 안 들었어. 1억 주는 거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액 한도, 1억 가입한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맞는 내용이고.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한 게 이렇게 직접 보상 청구했어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한 항변으로서 제3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과실이 있네. 뭐 예를 들어서 1억 청구했다 쳐요. 1억까지는 좋아. 한도 1억이니까. 근데 이 사람 과실이 뭐 40%야. 얘 과실이 60%야. 그러면 어떻게 물어줘야 돼요? 보험회사는 60%니까 6천만 원만 물어줘야 되겠죠. 왜? 얘 과실이 60%니까 네 과실 40% 있잖아. 40% 빼야지. 그게 이 내용입니다. 제3자가 보험자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 사고에 관한 항변, 너 과실 40% 있잖아. 대항할 수 있습니다. 4번이 2번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관한 항변으로서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이라고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거는 상법 규정에 조항된 게 아니라 판례에 한 내용입니다. 이 상법 조항에 대한 내용을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법 조항은 뭐 진짜 암기하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쓸 수 있는 거지만 이 세 가지는 상법 조항에 있는 거지만 네 번째 조항은 상법 조항에 있는 게 아니라 2번의 상법 조항을 판례로 풀어 쓴 거예요. 25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동차 뭐 증권의 기재사항 이거는 뭐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운전자는 뭐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뭐 1인 한정 특약을 들지 않는 한 부부 한정을 특약을 들거나 가족 한정을 특약을 들거나 일반 보험 한정 운전자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운전자 걸 써요? 운전자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번 자동차 소유자 당연히 써야 되겠죠. 증권에 보유자 성명과 생존의 또는 상호 이게 주기번호 그러면 틀리겠죠. 일단. 또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현식, 기계장치, 차량가액. 그래서 여기서는 가, 다, 라가 되겠어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풀기 굉장히 쉽죠. 아까 양도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넘어갔습니다. 타인의 사망보험 보험계약자 부인 피보험자 부인 그러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죠. 남편 이 경우에는 틀리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결국은 어떤 요건을 하고 있냐 이 사람이 자필서명 이 사람은 당연히 동의하겠죠. 자필서명 사인하겠죠. 이 사람한테도 자필서명 받아야 돼요. 서면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게 되면 뭐가 무효다? 사망이 무효다. 왜?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5세 미만자는 잘 모르잖아요. 막 어리지 않습니까? 사망보험 계약하면 무효입니다. 절대적 강행이죠. 무효. 또 심신상실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보호하는 모랄 해저들을 방지하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옳지 않은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소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돼 있잖아요. 단체보험의 경우는 일정한 경우 타인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요하지 아니한다. 단체보험 경우에는 규약에 의해서 하게 되면 서면 동의 별도로 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규약이라는 내용이 여기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일단 맞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맞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사인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된다고. 보험 모집인이 해버렸어요. 당연히 무효죠. 뭐 이거 갖고 이제 또 어떻게 무효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요즘은 회사가 그 사인 받은 거에 다 이렇게 집적이 돼 있어서 사인 대조해 보면 나옵니다. 이게 범죄도 초범은 잡기 힘들지만 여러 번 하게 되면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유형이 나오잖아요. 틀리면 입증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보험 청구권자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는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여기까지 맞아요. 무효인 보험계약도 피보험자가 추인하면 소급화 효력이 있는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최초에 서면동의 안 했어. 근데 중간에,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나 이런 게 있네? 빨리 지금 가서라도 동의 받아야 되겠다. 남편 데리고 가서 서면동의 받았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유예로 되냐?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뭐 방법이 있다 그러면, 신계약서를 해가지고, 문제와 관계없지만, 계약이 해지됐다가 다시 부활계약할 때, 이 사람이 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고주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한 10년 전에 계약했는데, 그때는 남편이 건강했는데, 지금은 막 벽이 여러 개 있어. 고지의반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추인하더라도 무효다. 효력이 인정된다. 효력 인정되다 아니지. 그러니까 소급하에 효력 인정. 이게 틀렸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말 잘못했네.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이 개별적으로 서명해야 하게 되고 포괄적 동의 또는 묵시적이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동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야, 네가 그냥 알아서 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판례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8번은 세 번째가 답이 되겠어요. 예.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확정적으로.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갑은 배우자 을을 피보험자로 해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해했습니다. 고의사고입니다. 이 경우에 옳은 거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속 순위를 보게 되면 1순위가 직계비속 배우자 공동상속, 2순위는 직계존속하, 만약에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 공동상속, 그 다음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다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나 자기 사망자 부모가 없다면 배우자 단독상속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갑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가 추상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다. 상속재산 같으면 상속세 내야 되겠죠. 보험금에 세금 낸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상속인 일부를 구체적으로 성명을 특정하게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이 된다. 그래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틀렸고. 병은 어디 갔어? 병은 보험회사네. 보험회사는 갑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에게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된다? 이 사람은 고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상법 개정되기 전에 다 면책했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만 면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지급한다고 해서 만약에 옛날 같으면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 전부 다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았겠죠. 어쨌든 지금은 틀렸다. 이것도 뭐 지금이든 뭐든 보험금 전액 지급한다. 병은 보험회사는 지급보험을 범위 내에서 갑에 대하여 보험자 대의 안 합니다. 보험자 대의는 지급하고 나서는 거기 때문에 병보험회사는 갑을 제외한 이 사람이 고의행한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가치라고 그러면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것만 주는 거지. 만약에 직계비속이 없다 그러면 배우자 거 빼고 이 사람만 주는 거고 직계비속, 직계전속 다 없다 공동상속이다? 그럼 안 주는 거고 아예. 병은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의 보험금 지급책을 면하지 못한다. 아까 말한 상법 개정되기 전에는 전부 다 면책했지만 지금은 고의 행한 그 당사자만 안 준다라고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동일인이 다수보험계약 체결할 때 다수보험계약 체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판례에 의한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자의 다수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이거는 그냥 판례 공부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선량한 풍속, 선풍기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죠. 이거는. 두 번째, 보험자가, 이게 맞는 거가 되겠죠. 보험자가 생명보험 체결하면서 다른 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계약의 존재 여부 등 계약적 위험은 고지면 돼요. 청약서에 질문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랬죠. 다른 보험계약 체결을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했는데 안 했어.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복보험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중복계약 체결할 때는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 중복보험, 아까 통지의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틀린 내용이 2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31번 보겠습니다. 31번. 옳은 거.
다 판례 내용입니다. 이것도.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냥 한번 유추해 생각해보고 공부 안 했다 하고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에 선로로 내려가. 선로로 내려갔어. 전동에 부딪혀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술 마셨어요. 술 안 먹었으면 이거 안 될 면책이겠죠. 보험약해도 우발적 사고에 해당한다. 자율의사에 기인하지 않았다. 이제 물론 입증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술 취한 상태 이런 것들 다 입증이 됐겠죠. 그래서 전제를 하는 겁니다. 피보험자가 자율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로 아까 자율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조현병 같은 경우 내가 배트맨이다 라고 위에서 뛰어내렸어. 그 사람이 죽으라고 뛰어내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날으려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만큼 조현병이 있었겠지. 그런 게 입증이 됐겠죠. 그런 거는 보험금 지급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망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고의 아니라는 거지. 우발적 사고다. 그 다음에 급격하게 우연한 외래 사고를 보험사고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술에 취해서 자다가 구토머리 기도를 막아버렸어. 사망한 경우에 이것도 고의가 있는 게 아니죠. 급격한 우연성. 구토하다가 목 막혀 죽은 사람들 꽤 있죠. 지금 업무가 있다. 입증을 전제로 일단 얘기하는 거고요. 암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에서 암진단이 확정되어 있었던 경우는 암진단이 확정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사기입니다. 사기계약. 근데 무효를 한다는 약관 조항이 있어요.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효하죠. 그래서 이거는 가나 다라가 다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다. 다음은 32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약정한 상황 보험사고 발생되면 보험금은 누구한테 줘요? 수익자가 보험금 받죠. 계약자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 아까 말한 대로 받을 수 있어요. 또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 마음대로 못해요. 보험자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직원하고 사용자 그 회사로 보면 됩니다. 회사는 직원을 마음대로 자를 수 없지만 직원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자는 언제든지 해지시킬 수 없어요. 뭐 고지의무, 통지의무 이런 요건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지할 수 없으면 틀렸어요. 해지할 수 있으면 이 경우 해지환급 보수익쟁 이건 맞고 없다는 게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보험자는 금융감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자 결정한 배당금, 보험 배당금 지급하죠. 배당 그런 약정이 있으면 그래서 32번은 아까 말한 대로 3번이 답이 되겠고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 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줘야 돼. 통지 안 해주면 보험자는 모르잖아요. 수익자가 변경됐는지. 그 내용 머릿속에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권리 있어요. 이 권리는 형성권이야. 보험자 동의 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동의. 다만 보험자에 대해 통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자가 나는 네 수익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계약할 때 수익자한테 보험을 주겠어 라고 해도 대항 못해요. 그것만 문제가 될 뿐이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 아까 형성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낙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반대가 우리 보험계약이 청약 승낙 같은 계약이지. 그거는 허락이 돼야 되는 거지. 사망보험에서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대항 못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뭐냐면 아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뭐 보험 수익자가 있는데 최초 계약할 때 이 사람한테 서면 동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타인례 보험계약 부인 남편 근데 또 하나 요건이 수익자 변경할 때 이 사람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수익자 변경할 때 서면 동의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처음에 계약 수익자가 뭐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 근데 부인이 뭐 나쁜 얘기로 바람이 나가지고 그 히트리지 클럽에 그 선생한테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 선생이 이거 사인 받는 거 이거 변경돼도 남편 사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남편 모르고 있잖아. 잘못하다 히트리지 선생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서면동을 받아야 되고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겠죠. 지정했으니까. 네 번째,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할 때에는 보험 수익자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라고 확정되며 이때 상속의 지위는 권리의 포괄적인 승계취득이죠. 원시취득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틀린 내용이고, 여기서 잠깐 빠뜨린 게 아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틀린 계약을 타인을 위한 계약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반드시 이분은 당연히 계약자 서면 동의하죠. 자필 서명. 이분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사망이 무효라고 얘기했고, 처음으로 다시 중간에 하더라도 확정된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방금 전전 문제 때 나왔는데, 이때 사인받는 것도 있지만 수익자 변경할 때도 있어요. 수익자 변경할 때 이 사람 사인받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 왜? 수익자가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자녀로 돼 있었는데 수익자를 부인이 휘트리클럽의 선생한테 그 헬스 트레이너한테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사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휘트리클럽 선생한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자 변경할 때도 피보험자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수익자 변경할 때 보험회사에다가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수익자 변경할 때 남편의 사인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에다 통지 안 하면 보험회사가 이 사람한테 보험금 줘도 야,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히트리클럽 선생으로 라고 해도 대항 못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문제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는데 그런 문제도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34번 단체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단체보험은 회사 직원만 돼요. 계약자는 회사죠. 피보험자는 구성원. 아까 증권은 여기다만 준다 그랬죠. 여기까지 다 주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가 구성원이거나 생명보험이니까 가족이 되겠죠. 가족. 또 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요즘은 법인이 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IMF 때 법인이 받아가지고 회사가 망해버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법인일 때는 반드시 이 사람들의 동의를 요해야 되고 혹은 규약에 명시해야 돼요. 그때만 수익자가 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받으면 되고 규약에 명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규약이 있다면 동시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문에. 한번 옳지 않은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단체생명보험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라요. 이렇게 체결하는 생명보험이 맞죠.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다 보험계약자 회사죠. 보험증권은 회사에 되면 교부되지만 회사는 보험회사가 되지 못한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근데 아무튼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틀린 거죠. 구성원이 단체보험의 특징은 회사 퇴직하면 표현이 빠져요. 다세를 퇴사하면 보험 납입과 피보험자의 지위는 상실된다. 맞죠? 회사의 규약에 따라서 단체 생명이 체결되면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동의 필요 없다고 그랬죠. 둘 중 하나니까. 규약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동의받아야 돼요. 구성원의 서면을 갖춰야만 수익자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35번. 다음 점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심신상실자의 서면 동의하에, 심신상실자는 서면 동의 받든 안 받든 안 된다고 그랬죠. 심신상실자 15세 미만자는 서면 동의 받든 안 받든 무효입니다. 사망은. 그러니까 이게 무효인 경우는 가버니까 무효. 계약 체결 시 의사 능력이, 심신박약자는 의사 능력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안 됐어요. 형법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사람들도 심신박약자는 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들 너무 유가족들이 보험을 못 들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의상이 있을 때는 심신박약자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심신상실자는 완전히 저기 하신 분이고 심신박약자는
좀 왔다 갔다 하시면 좀 덜 저기 하시면 되죠. 서면동의 없이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것도 안 돼요. 서면동의 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서면동 안 했으니까 이것도 무효예요. 서면동은 정상인 사람도 안 되는 거니까.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는 단체 구성원을 아까 여기 규약 얘기했죠. 규약에 따라서 그의 동의 없이 규약이 있으니까 규약이 없으면 동의 받아야지만 피보험 단체의 사망보험 체결 아까 유효라고 그랬죠. 만 15세 미만인 자녀를 그의 서면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라는 사망보험이 체결된 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신 상실자나 만 15세 미만은 동의 받든 안 받든 다 무효라고 그랬죠. 만 15세 미만인 자녀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 서면 동의를 받아서 피보험자는 사망보험 계약이 체결된 거. 이거 뭐 문제가 잘못됐다? 똑같은 내용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상해보험일 거예요. 내가 알기로 이거 못하는 것 같은데 상해보험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사망만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으로 한 게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틀려서 가나 라만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 오타니까 그렇게 보시고 답이 가나 라든 가나 마가 답이에요. 여기 답이네. 가나 마. 여기 요 아마 요게 상해보험인 모양이다. 이 라가 가나 마 있으니까 가나 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마 상해보험일 거고 요거는 사망보험입니다. 사망이 무효거든요. 상해는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면책 아까 손해보험 그다음에 배상책임 보증보험 인보험 아까 했었죠. 고의중과실을 다 면책 그다음에 배상책임은 고의만 면책 중과실은 부책 보증보험은 둘 다 부책 인보험은 세모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 부분 고의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중과실은 부책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머릿속에 두고 3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손해보험의 경우에 써야 되겠다. 손해보험 배상책임 보증 인보험 고의 중과실 면책 계피수의 고의 면책 돼 있죠? 면책 부책 세모 부책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이 생길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없죠. 맞죠? 사망을 보험사는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중과실 보험금 지급 부담하죠. 사망. 맞는 거죠. 동일한 차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각 피보험자마다 면책조항의 적용을 개별적으로 할 보상 책임을 결정해야 된다. 자동차가 두 대가 공동불법행위처럼 두 대 사고 났는데 하나는 가트 기반이고 하나는 제대로 됐어요. 각각에 따라서 면책을 결정을 맞죠? 맞아요. 상법상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는 면책 사유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요거 얘기하는 요거 할 수 없는 상태에 스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한 약관조항은 무효다. 약관조항은 상법보다 더 좋게 해석하면 유효죠.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보상한다는 거니까 계약자한테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무효라고 했어요. 틀렸어요. 네 번째가 36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보험입니다. 재보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재보험은 독립성 얘기하시면 돼요. 독립성. 재보험자. 재보험 계약자. 재보험 계약자는 누구예요? 원보험자예요, 원보험자. 그 다음에 원보험 계약자. 우리가 말하는 건 다 여기죠, 여기. 아까지. 보험자, 아까 보험자, 피보험자, 가해자, 피해자, 집주고 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둘은 별개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보험자 대의에 있어서만, 첫 번째, 독립성. 두 번째, 보험자 대의. 보험자 대의도 원래 재보험자가 해야 되는데,
상관습상 원보험자가 해요. 운명 추정조항 이런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옳지 않은 거 얘기해요. 37번 옳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다 알겠죠? 계약이므로 재보험계약, 원보험계약이 효력에 영향을 미쳐. 무슨 얘기냐면 원보험자 하는 얘기가 원보험계약자한테 야 보험금 왜 안 줘? 그랬더니 야 재보험계약자가 나한테 재보험자가 나한테 보험금을 안 줬어. 그래서 니한테 보험금을 못 주겠어. 이렇게 못 한다는 거지. 재보험자도 보험금을 못 받았어도 원보험자가 먼저 줘야 돼요. 또 재보험자는 원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원보험자한테 야 니는 보험료 빨리 내. 너 왜 보험료 안 내? 했더니 원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안 내서 못 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보험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안 내도 먼저 보험료 내야 되는 거예요. 독립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 맞는 얘기고. 책임보험이랑 재보험은 책임보험이랑 준용한다고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험은 별도로 교재보험에 별도로 되어 있는 책도 있지만 책임보험 내로 들어가 있는 책도 있어요. 왜? 선법 내에 재보험은 책임보험 규정이 들어있어요. 책임보험 규정을 준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을 지급하면 이렇게 보험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보험자 보험자 되어 있고 재보험자 이전합니다. 이전하나 다만 상관습상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든 얘기. 재보험자 보험자 대의에 의하여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자기 명의로 갱년을 행사하며 이를 통해서 한 금액을 원보험자에 비롯해 교반하고 이루어지기 상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관습상 보험자 대의는 원보험자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을 보면 재보험자가 이를 자기가 직접 보험자 대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또 상관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죠. 37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당사자간에 당사자 특별한 약정에 의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묻긴 것. 이것도 판례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보험자의 책임 원칙적으로 최초 보험료의 지급을 보험료 받는 게 보험료 상급의 원칙. 당사자의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맞죠? 지금 원래는 보험료 받을 때부터 하지만 소급보험처럼 당사자 약정할 수 있다 이거지. 약정할 수 있어요. 보험주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나여 증권의 정부가 이의하는 기간은 1월입니다. 1월. 이거는 뭐 법조항에 있는 거니까. 나번이 일단 틀렸어요. 나번. 둘 중 하나야. 보험계약 성립 전에 보험사가 이미 발생했어. 근데 보험회사도 모르고 계약자도 몰라. 이때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나 약정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니까. 아까 약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답인 모양입니다. 다는 아니니까.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랄까 당장 약정할 수 약정할 수 없다? 약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태아도 민법 규정에 태어나면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나번하고 라번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틀렸어. 있습니다. 보험가액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게 일부 보험입니다.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액을 보상하는 약정을 할 수 있어요. 일부 보험이 들었지만 전부 보상으로 특약으로 해서 보상해 준다는 특약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은 나번하고 라번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39번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39번 마지막 문제. 40번 했으니까.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사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죠. 누가 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는 할 수 있어요. 보험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맞네 이럴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는 할 수 있지만 보험자는 못합니다. 보험자는 고지 통지인 거예요. 아까 직원은 언제든지 그만할 수 있지만 회사는 마음대로 못 잘라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고지의무인지 알잖아요. 해지할 수 있죠. 보험금을 주냐 안 주냐만 있을 뿐이지. 이거 틀렸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조항에 있는 규정입니다. 감액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해지 못해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담보 종목이 보험 처리 받았으면 해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법조항은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은 해지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답이 되겠고, 보험 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이연 변경 증가 통지 시점이 통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 해지할 수 없다.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은 해지밖에 없지만 통지의무 위반은 보험 기간 중이잖아요.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가 고지의무 위반. 계약 후 알릴 의무, 아까 오토바이 탔다든지 뭐 직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지의무 위반인데, 이때는 보험회사가 보고 나 계약을 해지하겠어. 아니면은 야 보험료 더 받고 인수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틀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되겠어요. 40번 아까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여자 바람 폈는데 걸렸어. 그때 나 이실직 갈게 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용서하고 그냥 갈게. 그건 보험료 더 받고 하는 것이고, 대신 너 잘 나한테 말 들어. 이런 거는 두 번째, 나 그래도 나 더 못 믿겠어. 네가 나도 이실직고 했어도 못 만나게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3회 40번 40개 문제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보험계약법은 기존에 지금 43회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 17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서 요즘은 이제 판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다른 1차 과목과 달리 그렇게 공부하다가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과락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라든지 기본 강의에 충실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시험은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60점 이상만 할 때 세 과목 통틀어서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막 두껍게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교재를 여러 번 보고 이렇게 학자가 되거나 학문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기존 학원의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내년도 2021년도 43회 사회 시험에서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